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66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버전에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야기 했고요. 2부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진작에 이야기를 했을 법한 영화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바다 특집에 딱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일 거고요. 일부 말미에도 얘기를 했지만 참 다양한 메타포를 갖고 있는 영화고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의 그때 환경이나 이 마음 상태에 따라 또 영화가 달리 보이는 모습을 좀 달리하는 좀 그런 신기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호랑이가 귀여워 보인다면 리처드 파커가 어느 순간 귀여워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신 지금 살만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오. 저는 불쌍하던데. 자꾸 살만한 우리 거야. 아코 생각나고 고양이 거 하니까. 중간에 길들이기 시작할 때 엄청 귀여운데. 살만한 거예요. 그래요? 살만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디까지나 저희 뇌피셜입니다. 뭐 전혀 과학적 근거 없어요. 네. 아 씨발 또 낚였네. 근거 있는 얘기인 줄 알았네. 하지만 왠지 진지하게 낚였지만 기분 좋잖아요. 아 살만하구나 나는 지금 그럼. 기분 좋잖아. 아닌데 왜 나 그래야 되지? 아니 왜? 왜? 왜 뭐? 꺼져 씨. 할 말 없으면 마지막에 꺼지래. 안 꺼지니까.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니까 계속하지. 네. 자 지난 방송 청취자 후원 소개하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후원. 제가 왼쪽을 읽을 테니까 오른쪽은 정민유 누나가 읽어주세요. 네, 오른쪽은 누나를 위한 닉네임이 있어가지고 네. 왼쪽 읽겠습니다. 김포화성인 MC 장원 양한들 딴지걸 식사동 농가마트 정육점 디리디리딘 정수택 만세 반디는 백명일기 지식 한 스푼 조프로 장창미 포에버 왜요 잘하지 않나요? 밤꽃 향기 맡는 오창스키님 감사합니다. 네, 은갈치 1호님, 아스크로스. 아스크로스, 빅피쉬 83님, 식사동 농가마트 정육점, 약, 저 이거 연습했잖아요, 집에서. 이걸 또 연습했어. 야 이걸 또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두 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용히 잠깐 레디 액션. 약. 자, 이것만 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옷장석에 큰 그림이니까 이 정도는 살려줘야죠. 네. 네. 자, 청소하면서 연습했어요. 네. 내돈 내산. 카밀라 아버님, 무명소 졸팟, 딴지걸, MC 장원 양아들, 다음 생은 문선 씨랑 2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코어업과 룩백 저희 꾸준히 계속해서 후원해주시는 두 업체 제품들 아껴주시고 구매해주시고 계속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으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문선 씨의 인생 영화이기도 하죠. 네. 계속해서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라이프 맞아요. 오브 파이 엄청 좋아한다고. 왜 인생 영화인지도 좀 듣고 싶어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줄거리 소개도 손문선 씨가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파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아주 유니크한, 아주 유일무이한 고난 극복 스토리입니다. 영화에서 책을 쓸 만한 소재를 찾고 있던 한 작가가요. 지인의 소개로 파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요. 이 파이로부터 굉장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파이는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행복하게 살던 어떤 소년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인생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이의 어린 시절이 좀 나오는데 그 어린 시절 중에서 파이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딱 꼽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이의 이름이죠. 파이는 마마지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작가를 파이한테 보낸 사람도 마마지예요. 네, 마마지랑 외삼촌이 있는데 마마지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마마지 덕분에 파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수영장을 좋아하던 마마지가 전 세계 수영장을 막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수영장에 가게 되어서 이게 기억에 남아서 파이의 아버지한테 여기 얘기를 하는데
파이 아버지가 그 수영장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영장 이름이 피신 몰리토였고 여기다가 성을 붙여가지고 피신 몰리토 파텔이 파이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피싱이라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 피싱이 영어로 오줌을 눈다 이런 뜻이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엄청 놀림을 받아요. 뭐만 하면 야 오줌 싸게, 야 오줌 싸냐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파이의 근성이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포기하거나 찌질이가 그쵸. 돼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매 수업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내 이름은 파이다. 피싱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이제 자기 이름을 줄이는 것 같아요. 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요게 이제 잘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파이가 원주율의 그 파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율 아시죠? 3.14, 1592, 어쩌고 6535 저쩌고? 딩딩 네. 이게 한 3-4페이지 된대요. 몰랐어요 저도. 너 몰랐어요. 네, 그냥 3.14인 줄 어,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나는 3.14, 1592 뭐 이건 알았는데 그렇게 네. 많은지 몰랐어. 네. 근데 아무튼 그 끝나지 않는 그 숫자 한 3-4페이지를 통째로 외워가지고 칠판에다 씁니다. 멍청하죠. 그냥 되는 대로 써갈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근데 그 옆에 옆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확인하고 확인하잖아. 있잖아. 선생님도 모를 걸? 응. 거기까지 아니, 써본 확인하고 써 있는 거 보고 확인하는데 모르면 되니? 애가 그렇게 애쓰는데 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지. 야, 그 대입해 보면 네가 만약 선생님이었으면 네가 제일 이해 안 해줬을 것 같거든. 그래?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지.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이 새끼. 어쨌든 이걸 다 외워가지고 그날부터 전설의 파이로 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근성이에요. 네, 근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입니다. 파이는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이제 힌두교를 알게 되고요. 이 힌두교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세 개의 종교를 모두 만나게 되고요. 모두 다 진심으로 믿어요. 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종교라는 건 본디 소개받아야 알게 되는 것인데 소개받았다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포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소개받았다라는 표현이 나는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 맞아요. 그렇잖아. 소개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종교는 모르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종교이잖아. 그렇습니다. 누군가 소개해야지만 나는 그 종교를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믿고 말고는 이제 내 선택인 것이고. 부디 부탁인데 소개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선택까지 강요하니까. 포교 그쵸. 말고 소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바람직해요. 네. 일단 그래서 요런 두 에피소드만 봐도 파이가 근성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호기심 많고 편견 없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게 좀 남달랐던 아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파이의 성격이 나중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파이를 살리지 않았나. 네. 그리고 사람이 그 정도의 어떤 고난을 겪으면은 그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이가 이 정도로 좀 정신이 좀 튼튼한 그리고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파이의 이제 스토리 사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파이가 이제 16살 정도 되던 어느 날에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아버지가 동물들을 팔고 네.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동물들을 싣고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행 배를 탑니다. 네, 동물들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팔아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래서 다 싸들고 맞아요. 짊어지고 가죠. 근데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을 해요. 네. 그래서 배가 막 침몰하는 중에 선원들이 급하게 구명정 하나를 내리는데 이 배에 간신히 파이 혼자 타게 되고요. 이 엉뚱하게 그 배가 막 이제 혼잡한 상황에서 동물들도 막 탈출을 했겠죠. 그 상황에서 탈출한 동물 중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구명정으로 뛰어내립니다. 네. 그리고 배는 그대로 순식간에 침몰해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파이랑 얼룩말 한 마리가 어. 구명정에 이게 둘이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배 밑에 하이에나가 숨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셋이 살아남았나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오렌지 주스란 이름의 오랑우탄이 네. 바나나 뭉치를 타고. 네, 바나나 더미를 타고 와서 음. 이제 구명정에는 다리 다친 얼룩말, 네. 하이에나, 오랑우탄, 파이 이렇게 넷이 살아남은 거예요. 네.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는 육식 동물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 하이에나 놈이 이를 칩니다. 음. 다리를 다친 얼룩말을 공격하고요. 급기야 오랑우탄까지 물어 죽이죠. 네. 파이도 좀 위험한 상황인데 갑자기 배 밑에서 리처드 파커가 뛰어. 이게 어디 기절한 어디 줄 떠오른 거죠? 알았어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극장에서 보면 진짜 기절하는 장면. 진짜 기절합니다. 네. 리처드 파커는 파이의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고요. 네.
이름이 리처드 파커라는 파커입니다. 이름은 이제 처음에 그 호랑이를 포획한 사냥꾼의 이름인데 사냥꾼의 이름과 호랑이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꿨었어, 네. 이제 서류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리처드 파커가 됐죠. 네. 리처드 파커가 뛰어나와서 하이에나를 단숨에 물어 죽입니다. 네. 파이는 근데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그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랑 어떻게 배에 같이 있어요. 어. 그래서 파이가 튜브를 엮어서 뗏목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음. 배랑 밧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호랑이랑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둘이 위성처럼 예, 옆에 음. 딸린 조그만 이제 그 구명정을 조금 또 하나 만든 거죠. 네 둘이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좀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파이는 원래 살생을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채식만 하죠. 채식주의자고요. 근데 호랑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배에 조금 비상식량이 있었는데 요건 자기가 먹더라도 호랑이를 뭐를 잡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낚시라는 걸 해서 물고기도 잡고 처음 막 울면서 살생을 하기도 하면서 약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면서 버티는데 이 뭔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호랑이랑 이 소년 하나 작은 배 이렇게는 너무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큰 고래가 일으킨 물결에 뗏목이 엎어져가지고 거기 실어놨던 비상식량 뭐 그나마 낚시하던 도구 이런 거 다 잃고요. 네. 표류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파이랑 호랑이는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둘 다 살긴 사는데 거의 뭐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고 둘이 울고 막 이래요. 기절했다가 눈을 떴는데 배가 웬 섬에 닿아 있습니다. 어. 되게 신비한 섬인데 내려보니까 미어캣들만 가득하죠. 그 네. 섬 안에. 반가웠어요. 엄청 그렇게 많아 미어캣이. 네, 미어캣 빼곡하게 있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나무랑 풀이 있고 섬 가운데 있는 연못들은 담수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는 오랜만에 막 목 축이고 물 마시고 수영도 하고 호랑이도 배에서 내려서 미어캣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둘이 좀 이제 체력을 보충을 해요. 네. 미어캣이 이렇게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쭉쭉해서 먹더만 그냥. 그냥 막 주워 먹어요. 옆에 미어캣들도 그냥 잡혀 먹히는데 저 그냥 서 있어. 갈 데도 없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응. 네, 근데 이렇게 밤이 나중에 되니까 그 섬 도시락으로 싸가잖아 미어캣. 호랑이가 리차드 파커 주겠다고. 살생 처음에는 물고기 하나 잡으면서도 막 미안해 그래서 나중에는 리차드 파커 먹기겠다고 수십 마리 잡아 죽인 거 아니야. 그 도시락처럼 옆에 쌓아놨어. 되게 교묘하게 그런 장면은 묘사를 안 하죠. 리차드 파커가 미어캣을 잡아먹는 장면 가까이서 보면 멀리- 진짜 잔인했을 텐데 그렇죠. 멀리서만 그렇죠.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그것도 도시락으로 쌀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은 은근히 묘사를 안 생략되죠. 합니다. 예. 네. 아니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려고 누웠을 때 옆에 와서 부비적 던 애들 다 죽여가지고 도시락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목이 이렇게 모가지 꺾어가지고 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존하려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섬이 낮에는 굉장히 살만한 것 같았는데 밤이 되니까 식충섬으로 변하죠. 뭔가 화학 작용 때문에 물은 산성이 되고 그래서 그 물에 있던 물고기들 뭐 이런 애들 다 죽고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가지고 섬으로 흡수되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는 결국 이 섬을 떠나기로 합니다. 리처드 파커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불러서 다시 배에 태우고 다시 바다로 떠나죠. 그렇게 표류하다가 결국 멕시코의 어느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구조돼요. 네, 둘 다 완전 빼짝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이어서 리처드 파커도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닿자마자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파이는 그때 뭔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죠. 네. 근데 리처드 파커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밀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섭섭하죠. 네, 그래서 막 파이는 구조되면서도 엄청 울죠, 엉엉. 서럽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 그 파이가 탔던 침몰했던 배에 선박회사의 보험사에서 2명이 파이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존한 사람이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가 왜 침몰했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파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파이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파이는 아니다. 이게 내가 겪은 일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파이가 그들이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현실에 가까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사실은 배가 침몰할 때 그 구명정 안에 주방장하고 다리를 다친 선원 한 명하고 파이랑
파이의 엄마 이렇게 4명이 구명정에 탔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선원이 감염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했는데 결국 죽게 됐다. 그런데 주방장이 그 다리 다친 선원의 시신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낚시를 했다.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랑 다툼이 일어났고 주방장이 결국 엄마를 죽였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그 주방장을 죽이고 혼자 배에 살아남아서 표류하다가 구조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까 말했던 작가. 파이를 찾아왔던 작가가 다 듣고요. 파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첫 번째 이야기는 메타포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는 당신이었군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이가 대답 대신에 작가한테 되묻죠.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이야기에서 모두 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고 두 이야기 모두 다 내 가족은 죽고 나는 고통을 받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둘 중에 어떤 스토리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가 호랑이 스토리가 더 낫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토리인 거죠.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파이가 작가한테 말합니다. 신의 존재도 똑같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되게 철학적인 영화 같아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끝나고서도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 주인공 파이가 다양한 종교를 접해서 그 종교를 다 믿는다는 설정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가지 종교로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그렇죠. 사실 종교가 신화라는 것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은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네. 근데 종교의 본질이 이렇다. 사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밋밋하고 사실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 재미없고 근데 끔찍한 가- 얘기가 많겠죠. 근데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은유적 표현, 이런 식의 호랑이 이야기 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제 믿음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종교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그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자 이제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블라인드죠. 네. 눈가리개죠. 이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먼저 배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보다 믿음을 먼저 배우는 경우엔 그건 그 종교는 그 사람의 이성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맹점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손문선 씨는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당당하게 뽑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제 극장에서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야말로 극장에서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겠네.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일단 그런 영상미는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에 너무나 압도당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때 마무리 지을 때 이 영화의 그 관객에게 던지는 말들, 스토리 이런 것도 너무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없었다. 네. 결국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진실이겠죠? 실제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 영화가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만 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동물들과 이렇게 한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그쵸. 네. 비현실적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파이가 바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유추가 되죠 대부분. 되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섞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기독교적인 색채가 영화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배에 태우고 뭐 이런 거 노아의 자체가 방주 같은 노아의 느낌? 방주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인도 전통신도 되게 많이 나와요. 비누스 신이라든지 입속에 우주가 있다고 뭐 그런. 결국 이 이야기도 파이의 입속에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 이 이야기 전체를 은유하고 있는 신은 오히려 인도 신에 가깝고. 아 그래요? 그래서 동서양의 그렇네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이건 인도의 정체성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파이가 오, 태어난 곳이 평론가. 되게 평론가 같았다. 되게 평론가 같다. 오. 뭐야? 엄청 지금까지 뭐 같았는데 그러면? 영화 평론가 같았다. 지금 그냥 동네 머리 큰 아저씨 같았어요. 아니, 동네 털보. 동네 털. 털보.
동네 그냥 털보 아저씨 국밥 잘 먹게 생긴 거야. 이명박이야? 정민여가 가세한 이 순간에는 동네 털보가 그 무엇보다도 칭찬일 수 있어. 좋아한다. 다음 주부터 흑채 더 뿌리고 오겠네. 동네 강한 아저씨. 진정한 털업이에요. 영화 얘기 계속해도 돼요? 네네네. 파이가 태어난 곳이 폰디체리잖아요. 네. 여기가 인도 땅인데 영국 식민지였다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인도로 반환돼요. 그리고 파이가 두 번째 지어낸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선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프랑스인이 고기를 먹지 않는 불교 신자를 죽이고 네. 파이의 어머니를 죽이고 음. 파이가 다시 프랑스 선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계사에다 대입해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이게 열강들의 제국주의의 침략을 은유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차피 종교와 함께 해왔잖아요. 근데 제국주의가 이제 식민지를 만들 식민지에 침입할 때 제일 먼저 들이미는 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자기네들 뜻을 가리고 이게 마치 모든 게 신의 섭리인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우리한테서 이제 종교를 가져가고 이러면 다음 내세를 기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꼬드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그리고 일단 이 영화가 쟁취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높은데 모든 면에서 시각적인 만족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영리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주인공의 이름이 파이인 것도 이것도 은유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내용에 진짜 완전 함축적인 이미지가 메시지가 이 이름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손문선 씨가 잠깐 설명했지만 3.14 뭐 쭉쭉쭉 나와서 3페이지까지 길잖아. 근데 그 긴 숫자 자체를 그 누구도 외우지 않고 그렇지. 큰 의미가 없고 하지만 원주율이라는 것 자체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긴 3.14 뭐 그 뒤에 숫자들을 다 외울 수 없으니 그거를 파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체했잖아. 그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지만 담고 있는 이름이 파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담고 있는 의미가 전혀 줄어들거나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지만 이걸 동물의 이야기로 대체하는 순간 그 주인공 파이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바뀐 게 없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파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파이가 그거잖아요. 그 인간이 처음 신의 영역에 발을 딛은 숫자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원으로 만든 물건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주율 계산이 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규격화해서 만들 수가 없었지. 왜? 뭐 어떤 물건을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이 뭐 규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 찍을 거 아니야. 근데 파이라는 숫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잖아. 원의 원주율이 그거잖아요. 저기 3.14 곱하면 나오는 게 원의 길이냐 넓이냐. 넓이 아니에요? 지름. 그렇지. 지름을 알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이 신의 영역에 처음 들어간 숫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이가 온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인. 그러니까 파이 한 사람 안에서 융합된 거예요. 인간 그리고 뭐야 파이가 태어난 것이 폰디체리고 이거는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인도인이지만 영국식 가정 교육을 받고 프랑스 수영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이런 아이가 네. 양쪽의 종교를 다 그리고 이름 나중에 생겨난 이름은 파이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군요. 그 중간에 만났던 섬 미어캣들 사는 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실제로 이런 걸 다룬 뭐 작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착안한 거지? 이 식충섬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그냥 만들어낸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냥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어디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판타지의 끝이죠. 인간이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호랑이랑 둘이 같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파이의 일정 부분을 상징한다고 치면 파이는 이성이고 호랑이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 근데 이성과 욕망이 둘 다 굶주렸을 때 답을 전해주는 곳. 그러니까 종교적 판타지죠. 근데 이거를 정말 실존한다고 믿을 것이냐? 왜 이게 종교적 판타지냐 그러면 그 아까 섬에 누워 있는 형상이 누워 있는 여인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인도 신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제가 입안에 우주가 있다고 했던 신이 이게 비신호. 아마 이게 여성 신일 거예요.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라서 어쨌건 그러면 이거는 이 이야기가 딱 가장 못 믿을 지점이잖아. 네. 하지만 믿는다고 마음을 먹게 돼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가장 망설여지는 지점이고 어. 이것까진 못 믿겠는데 내가 호랑이랑 같이 배 탄 것까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섬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는 하지만 믿게 되면 오히려 강력한 종교적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조난자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이 다 구비되어 있는 섬이 실제로 존재할 리가 있겠어? 근데 흙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다 해초류로 바로 뜯어 먹잖아요. 네. 그건 마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과자로 만든 집 같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판타지적인 느낌이 강한데 낮과 밤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그렇지. 그냥 저는 굉장히 은유적인데 그냥 굳이 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담겨진 의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그냥 인생사 모든 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의 이치가 갖고 있는 양면성 같았어요. 그냥 굉장히 낮에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인데 밤은 지옥이죠. 지옥이잖아. 식인섬이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래. 좋은 일만도 없고 나쁜 일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양면이 있잖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바로 위기가 되기도 하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그래서 굉장히 기쁠 정도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실 이 M장기에게 모든 방송이 다 위기를 발판 삼아서 만든 방송이었거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잘 될 때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될 때 꼭 누군가 뛰쳐나가고요. 잘 될 때 꼭 누군가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될 때는 오히려 불안해요. 아 이번엔 누가 사고를 칠까? 예, 지금 불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아하. 곧 누군가 사고를 칠 것 곧 같아요. 불안해지겠군요. 사고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되고 있거든요. 진진하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곧 누군가의 사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보통- 터진다. 보통 이제 운영자의 마음 속에는 사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거든요. 그쵸. 누굽니까? 1순위. 1순위요? 네. 1순위, 2순위, 3순위요? 죄송한데 말씀 못 드릴게요.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PD 포함 이 자리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순위까지도 꼽을 수 있겠네요. 전부가 포함된다는 네. 얘기. 우리 자랑스러운 네. 일원입니다. 네. 생겼네요. 아니 PD 포함 시키라고요. 자, 뭐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데리고 간다는 건 쓸모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왜 그 안에 네가 들어갈 거라는 강력한 예감을 좀 난 느껴 내가 안 본다. 들어가는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역시. 아니에요. 오히려 겁은 잔잔바리는 많이 쳐도 큰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큰 사고 한번 쳐야 되겠네요. 늘 내열성을 소음을 보여야지. 유발하고 늘 입에 네. 욕을 달고 살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되는 캐릭터예요. 아. 평소에 저렇게 풀기 때문에 큰 사고를 안 칩니다. 맞아요. 그럼 창석이가 제일 위험한 거 평소에 아니야? 풀지 못하는 자가 큰 사고를 칩니다. 네. 네. 얘는 약간 의미심장하네요. 고리원전 같은 친구죠. 돌아갈 땐 전력량이 큰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이지만, 큰 도움이지만 언제나 지진 한 번 나면 작살나는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방사능 육축 생물이 되는 못 살 수도 있어. 시즌 나면 여기에. 네,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네. 제가 찾다가 놀란 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영화 보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식충섬이 네. 결국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시체이고 거기 가득한 미어캣들이 구덕이다? 구덕이고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얼추 또 얘기랑 들어맞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거의 죽어갈 때 거기서 뭔가를 좀 얻어가지고 회복을 하잖아. 호랑이랑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었던 사람 시체 버리지 않았으면 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구더기가 끓게. 네. 그러면 그걸 먹어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근데 너무 끔찍한 거야,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아마도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체라고 본다면 여자 시체였을 거예요. 음. 제가 엄마 그럼 엄마잖아. 그렇지. 아, 그렇네. 제가- 근데 그렇게 상징으로 해보면 또 맞긴 맞아. 맞아. 그렇네요. 그쵸. 네. 파이가 제일 처음 들어가서 이거 회초를 뜯어 먹은 다음에 동그란 연못에 들어가서 그쵸. 몸을 쉬잖아요. 엄마의 그런 양수. 양수. 이게 여성형 섬이라는 건 나중에 그 형상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이는 엄마의 시체를 먹고 생존하게 된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는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기 나름이신 건데 누구도 호랑이랑 같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하고 그렇게 표류를 미어캣이 하고. 잔뜩 튀어나오는 섬이 어. 실존한다고는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에 가깝다는 거죠.
뭐 각자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네. 이야기를 믿느냐. 다음에 이한 감독을 한번 모셔서 네.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 이한 감독을 네. 이한해. 네. 어. 보시면 그럼 되지. 섭외는 네가 담당해? 아 그럼요. 죄송한데 동네 혹시 동명이인이 하나 있습니다. 김희한 씨. 박이한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아파트 이한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용각산 오창석 씨의 해석이 좀. 아 저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메타포 다 때려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사실 좀 굉장히 과하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 영화를 보는데 힘들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해군 베이스라 3분 이내에 뭔가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 다 사망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2년 동안. 그 큰 배가 침몰했는데 그 작은 땡목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것 자체부터 저한테 너무 벨붕이라 아.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와닿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를 살린 건 영상미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영상미가 예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해석하게끔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앉아서 볼 수 있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겨우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인간이 결국 가장 잔인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제 나름대로의 용각산 해석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배라는 공간 안에서 초원에서 풀을 뜯는 그 풀에서 자란 바나나를 먹는 오랑우탄도 살아남지 못하고요. 풀을 뜯는 얼룩말도 살아남지 못해요. 네. 결국 시체 썩어야만 먹을 수 있는 하이에나가 이걸 그 다음 포식자가 가서 먹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포식자가 나왔죠. 근데 호랑이는 언젠가 떠나고 마지막에 잡식성인 한 인간만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고 식충섬도 야, 골고루 먹어요. 오래 산다는. 잡식이 건강에 좋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은 어디든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든 포획할 수가 있고 인간은 어디든 약탈할 수 있다는 걸 전 느껴졌고 근데 그거 맞는 게 지구상에서 사실 원론적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잡식하는 동물은 딱 둘밖에 없어요. 뭐 개랑 있죠? 인간? 하나가 인간이고 하나가 뭐게요? 잡식하는 개 거? 아니에요. 개도 육식이에요 원래. 돼지인가? 아니에요. 새. 쥐. 아, 쥐. 둘밖에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인간이랑 쥐는 제일 끝에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잡식하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이제 벌레. 아, 동물이 미안. 아니고. 동물 동물이 중에. 아니고. 아. 그 식충섬도 앞에 또 멋있는 얘기가 쌉니다.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쌉니다 마세요. 무너지네요. 자르지 마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뭔가 죄를 뿌리는데 정말 네. 아, 영화 입안에는 보는 우주가 있었는데 대가리에 네. 벌레가 들어가 있네. 영화 평론가 해먹게 좀 잘라주쇼. 이러면 꼭 나간다. 이러면 꼭 나가. 이러면 강주에서 제일 나가. 양아치야. 나가지 말라고 하면 다 나가. 어백의 동물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달아서 나가겠네요. 네. 다음 중 동물을 골라보시오. 1번 사람, 2번 캥거루, 3번 여치, 4번 뱀. 5번 M장. 아무튼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나는 이게 영화를 보면 볼수록 파이라는 인간의 성장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호랑이가 그냥 오브젝트로 보이지 않고 파이의 어느 일부분을 상징하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력적인 욕망. 인간에게 누구나 파괴 본능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이성적인 문제,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비논리와 어떤 폭력적인 근성이 좀 깨어나잖아요. 네. 나는 호랑이가 계속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았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랑이 없었으면 파이는 생존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지. 그 자기가 그 일기에도 쓰잖아요. 리처드 파크가 없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더러운 본능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도 많거든. 맞아요. 폭력성 같은 것도 결국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되는 것이잖아. 폭력이라는 게. 그래서 리차드 파커가 뜯어먹었다는 것들을 사실은 전부 파이가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파이는 굉장히 엄청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생존을 해낼 수 있다는 음. 엄청 대단한 인간인데 끝나고 나서 얘가 정상적인 가장이 돼서 가정을 가지고 애를 둘이나 낳는 성공한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렇다면 종교의 힘인가? 종교의 힘으로 그 모든 현실을 덮어버렸기 때문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엄청나게 종교 찬양적인 영화예요. 종교로 덮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파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타고난 그러니까 아, 믿음은 약간론자? 강한 사람인데 사실 한 종교를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 어떤 자기에 대한 뭐에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리처드 파커랑 둘밖에 안 남았는데 폭풍우가 막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몸이 그렇게 쇠약해졌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파이가 막 뛰쳐나가서 뭐라고 해요?
신한테 부르짖잖아요. 나는 이미 다 잃었다. 왜 저한테 겁을 주십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그 순간에도 이게 자연재해고 내가 죽는구나가 아니라 신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난 너무 많은 걸 뺏겼으니까 더 겁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이제 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호랑이 이야기를 파이가 뭐 지어냈든 메타포로 만들었든 어쨌든 그 끔찍한 사건을 파이는 그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두 번째 끔찍한 이야기를 기억해서 안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삶이 살만하지 않을까? 되게 여기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잡식하는 동물은 두 가지지만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걸. 그렇죠. 그리고 쥐도 할 수 있지. 많이 꾸며내가지고 감옥 갔잖아 지금. 그 쥐. 그럼요. 그 쥐는 혼혈이야. 뭐랑 혼혈이죠? 사람이랑 혼혈이야. 반인 반설이야. 그래서 국밥 처먹잖아. 잡식이니까 먹지. 쥐가 국밥 그러니까. 먹냐? 쥐는 뜨거워서 못 먹어 국밥.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 그래서 신한테 파이가 그렇게 소리를 치는 순간 이미 파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또 이 영화는 종교의 굉장히 비관적인 영화예요. 파이가 꾸며낸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꾸며내기 위해서는 신과 동등한 존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시점에서 신 시점에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잖아. 그렇다면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종교는 그냥 한 인간이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신에게 대들어서 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씨발 이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이미 본인을 신의 창조물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반항이 아니라 내가 씨발 그 위치까지 가버릴 거야. 그리고 파이는 그 배 안에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신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네. 호랑이를 조련시키고 이것도 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인간에게 넘겨주죠. 이야기를 답은 만들어내서 너희들이 해라. 답은 니네가 하는 거야. 나는 그러네요. 그냥 성경 같은 경전 하나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고 해석은 니들이 하는 거야. 나는 라고 이거에 좀 가깝게 해석을 했거든요. 음. 저는 이 영화가 종교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종교의 도구적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강요가 아니라 강요까지 하면 안 되죠. 밀어붙여서 강요당한 느낌이었어. 막 밀어붙이더라고. 강요할 수 있지. 멋진 그림 막 보여주면서 야 이한 씨 홀딱 데려오면 안 넘어갔네. 되겠다. 홀딱 넘어갔어. 하도 강요해가지고. 어쨌든 그 도구적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존의 도구로서. 어떤 종교든 이 척박한 인생 속에서 네가 필요하다면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어떤 고통과 번뇌도 이 종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 네가 살아가기 편리하게끔. 그렇다면 갖다 써라. 난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그 파이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뭐 믿음은 너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 작가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가족이 들어와요. 뭔가 그런 철학적인 의문이나 이런 걸 막 얘기하다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실 세계의 가족이 딱 들어오면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짜증 냈대요. 네. 갑자기 가족 등장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치. 나 가족 들어가면 싫잖아. 나 지금 판타지 막 다 키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색들이 오지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아이 들어온 거예요. 존나 싫겠다 열고. 그러면. 개 싫겠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과 되게 맞닿아 있어요. 뭔가 나는 영화로서 막 되게 몰입해서 있는데 갑자기 현실에서 딱 가족을 맞닥뜨린 듯한 느낌? 마지막에 가족이 등장하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파이가 잘 살았다. 맞아요. 근데 좀 위화감 느껴졌어요. 갑자기 가족 돌아와서 굉장히 행복한 생각보다 장면인데 네. 갑자기 톤 튀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일반적인 가족 영화로 마무리하는 느낌이 네. 좀 예쁘게 끝내고 들잖아. 싶었겠죠. 이야기가 화자로서 제가 아까 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화자로 서양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도인 파이의 모습은요, 약간 신적인 존재에 더 가깝거든. 근데 마지막에 가족이 나옴으로써 그냥 인간으로 끌어내려진 거야. 그쵸.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꼭 넣어야 돼. 왜? 마무리는 왜냐? 인간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 마무리는 파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되거든. 이 이야기에서. 그치. 파이가 신까지 올라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미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족이 등장했던 거야. 일단 가족 등장하면 안 돼. 그때 그 정말 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뒤진다. 뒤질래 진짜? 남편 얘기하지 말랬지. 내 남편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우습게 한 방을 우습게 한 방을 찔렀어요. 야. 두 손으로 칼을 찔러서 두 손으로. 잠깐 이래놓고 지금 못 쳐다보죠 지금 못 쳐다봅니다. 임혜정이었어봐요. 이러면서 찔렀을 걸. 야 돌린다 막 지금 돌리고 막. 나 뜨거워하시네요. 네.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할 거면 왜 했어 그들이? 인상 당당해야지. 깊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작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거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동물 공포증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제 아코도 저는 힘들어하잖아. 네, 저 그림으로 보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영화가 뭔지 모르고 봤는데 동물 막 나와서 네, 동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호랑이 나왔을 때 기절할 뻔했고 동물은 오로지 코끼리만. 코끼리 팬티 좋아한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번에 봐도 약간 동물이 나오는 좀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나오면 좀 움찔움찔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야 여자친구 저기 좋은 영화 보자고 극장에 데려가는데 동물 나온다고 짜증내면 남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 싶네요. 내가 동물이 되고 싶지. 내가 동물이 돼서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러지도 못한데. 지금 너 나 자극했냐? 보여줘. 한번 초식 동물의 위험함을 한번 보여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존나 핥아주마. 개미 핥기가 되어주겠어. 초식 동물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여줘. 한번. 뒷발로 찰 거야 너 내가. 근데 하여튼 저는 지금도 여전히 늘 이 영화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한테는. 이건 좀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뛰어넘어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 그죠? 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동물을 이게 아마 없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그쵸. 이해 안 가. 맞아. 저는 어떤 분은 글씨만 봐도 좀 야 이게 이렇게 나랑은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게 저는 인간의 죽음 묘사보다 동물 죽음 묘사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물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파커도 이제 굶주리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막 울었어요. 동물한테 막 감정이 많이 되거든. 그리고 배에서 내릴 때 파이도 이미 몸이 앙상한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 호랑이. 리처드 파커 맞아, 앙상해진 게 말랐잖아.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야. 모래 디딜 때 휘청하는 어. 거예요. 짜놔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거는 하도 막 고양이과도 네. 다 하는 거야 이거 요가들 기지개 해. 거. 야 근데 그거 개들도 하더라. 네, 개들도 해요. 개들도 해요. 개들은 놀자고 하는 신호로. 고양이들은 스트레칭이고. 그렇구나. 네. 개를 근데- 키우면서 몰랐네. 저는 종교를 좀 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도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위에 인간이 있다라고 좀 판단한 게 아니었나라는 신 위에. 그러니까 약간 얘가 또 살생을 하고 막 괴로워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아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 네, 약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이렇게 압박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종교로 인해서 또 종교가 또 하나가 아니라 세 개씩을 믿고 있잖아요. 각기 다른 종교들을 그걸 하나씩 깨부숴가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이런 이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되게 보면은 이 파이가 마지막에 그 일본 상선 그 일본 사람들이랑 그 추모. 네.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여기가 현실인지 얘가 되게 신처럼 느껴지게 좀 배경이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로 처음엔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점점 주민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뒤에 백이 그냥 화이트가 되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신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파이가 인간이 신을 뛰어넘은 존재다라는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족은 위장용인가요? 가족 등장시키지 마. 알바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알바처럼. 가족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족 알바. 가족 알았었구나. 비쌀 텐데. 그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까지 들어간 거지. 아. 신인데 인간과 가족도 형성하고. 아 제우스인가요? 거의 개족본데. 근데 이게 따져보면 이게 완전 개족보 영화 자체가 좀 다 섞여 있잖아요. 완전 온갖 것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혼자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현실 자체가 굉장히
다 섞여 있어요. 원작자는 캐나다인이고 그리고 감독은 대만 사람이고 근데 미국인이고 영화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근데 이야기는 주인공은 인도 사람이고 프랑스 자본도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 상 받았어요. 소설 멘부커상. 원작이 멘부커상 받았는데 그건 또 영국 상이거든. 아, 이건 거의 소설가한테는 노벨상이에요. 네. 그렇죠. 한강 씨가 한강 받았죠. 씨가 받았던 그 채식주의자 그 멘부커상. 근데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섞여 있잖아.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 이게 동의하는 게 아까 계속 제가 식충섬 얘기하려고 하다 막혔는데 네. 결국은 또 똑같아요. 인간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식충섬에서 고작 이빨 하나 나왔다고 그 섬을 위험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섬을 가장 많이 약탈한 건 인간이거든요. 섬에 애초에 다가가서 섬에 있는 것들 팀원들 다 잡아 먹게끔 만들어주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따먹고 고작 이빨 하나 나왔다고 이 섬을 비관하고 내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신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그 섬을 약탈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신이 내가 이 섬을 약탈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준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애초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섬에. 그러니까 인간이 여전히 가장 잔인한 존재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이 날 구원했다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약탈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또. 그게 이제 제국주의의 태도잖아요. 신이 허락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건 신이 허락했다라고. 근데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 때 워낙에 바다가 변덕이 심하고 이러니까 배가 안전하게 이쪽 대륙에 도착을 하면 이건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던.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항해 자체도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었다고 느꼈던 게 그 대사 중에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냐? 우리는 콜럼버스처럼 아버지가 콜럼버스처럼 가는 거다니까. 콜럼버스 최초에 인도를 찾으러 간 거다. 떠날 이유가 없어.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아마 인간이 또 가장 잔인한 자기 합리화라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게도 인도를 찾으려고 출발했던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리고 거기를 약탈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이성을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파이한테 그러잖아요. 네 이성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때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종교적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적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영화는 이성주의를 되게 가짜게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결국 이성주의를 표방하는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뭐해서 따다 붙였죠? 수영장. 수영장이래요. 수영장에서 따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콜럼버스의 항해를 하는 거죠. 그 약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성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태도도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빠의 그런 이런 이 아빠의 생각도 인정하잖아. 인정하지. 아빠의 말이 맞았다. 그쵸. 호랑이와는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아빠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인정하잖아. 나는 그게 약간 위장 같았어. 그냥 파이는 아버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기는 했죠 일부.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 그 거기서 책에 이제 조난 뭐 가이드북 같은 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 결국 그러면 파이는 그 위에서 이성이랑 믿음을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생존한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다가 확 날려버리죠.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맞아. 그런 태도를 봤을 때도 약간 이성보다는 믿음 쪽이 기운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가이드북이 이성을 뜻하고 갑자기 그냥 고래가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약간 첫 장면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첫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각종 뭐 기린부터 시작해서 나무늘보, 뭐 플라밍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 동물이 나오는데 도마뱀이 그냥 타조한테 밟혀 죽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인공이 했던 말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거든요. 연결이 이 되는 영화에서 배가 뒤집힌 원인은 끝까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모르죠.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도 믿음으로도 설명 안 되는 일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냥- 보험회사 직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 그냥 일어나죠. 당신의 일에 대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조난당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파이는 끝까지 원인을 얘기 안 해요. 원인이 모르는 없거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인 거죠. 그치 우리한테 닥치는 수만 가지 막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질문은 하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부모님이 그거를 죽고 이런 일이. 엄청 괴로워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집착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인생이 꼬이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고 마치 파이가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미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어쨌든 좋게 받아들이면은 살만한 거고 음. 계속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부정적으로 읽어버리면은 죽거나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손하나님은 캐릭터의 중심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 말씀하시는 것에서 들어오면 거음님은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파이이기 약간 해군의 입장. 해군적인 해석. 근데 이 영화의 원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모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188시간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구명선 네. 타고. 오. 188시간이면 며칠 정도 되는 거야? 24로 나눠봐. 10일 아치 안 되겠네. 10일이 채 안 돼. 그 정도면 엄청 오래 생존했네. 근데 이 보면 영화 보면서 계속 아 파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냥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내 인생과도 좀 맞닿아 맞아, 있는 좀 게 힘들었어. 우리도 살면서 되게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걸 막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과연 이 고난을 막 극복하고 극복해도 극복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파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만 좀 놨으면 좋겠다. 너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편안하게 리처드 파커한테 뜯어먹히면서. 근데 막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인생이다라는 말 자체가 네. 종교를 다 뛰어넘은 것 같았어요. 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어.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바다 위에서 이렇게 살다가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종교도 모두 다 맞아요. 아니 근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게 종교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네. 파이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신한테 감사하잖아요.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섬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태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 영화가 너무 동화적인 색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뭔가 내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내 인생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내가 이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라이프 오브 파이잖아요. 파이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백제옥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편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성도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인데 저는 믿음보다는 이성 쪽에 좀 더 많이 점수를 주는 편이라. 근데 그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 믿음이 종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오히려 그래서 가벼워졌어. 아, 신념으로? 다음에. 그러니까 이성 그 믿음이 이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아니겠죠. 아주 어릴 때부터 유신론자예요. 종교가 있지 않았고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신이 신은 있다고 있을 생각했어요. 것이다. 유신시대 근데- 태어났으니까. 전화기 돌리면서. 그때 전화기에서 얘기가 들렸대요. 신은 있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남산도 몇 번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 돌려도 봤어. 원래 되게 착한 애였다고. 남산 갔다 오고 못 해줬다는 얘기. 성닭구이 3번 나오고 나서 성격 보통 들어졌다고. 반대로 가거든요. 갔다 와서 착해지는데. 아니. 왜냐면 자기 고문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 갔다 오고 이게 나서 이제 못 해줬다는 장원이 형이 문선이들 인식하는 방법. 원래 착한 애였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니라는 게 중요해. 얘기.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는 그냥 지 좆대로 살잖아요. 아니, 그래서 종교는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음. 지금은 약간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네. 어쨌든 유신론자임은 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럼 야 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누군가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꼭 그게 종교일 필요는 없다. 이성을 믿는 거고 맞아. 나는 뭐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믿는 거고 뭐 또 누군가는 자기만의 다른 믿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바다에서 표류하고 죽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자기만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랑 저랑 되게 비슷한데 비슷하죠? 저도 종교는 없는데 신은 있다고 믿거든요. 그냥 지편할 대로 생각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더 비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게 그 신은 꼭 내가 힘들 때만 나타난다. 이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타협이죠.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가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맞아요. 맞아. 그런 부분이 있지. 네.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신이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내가 무신론자예요. 자회할 때마다 신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병신이라고 하겠죠. 야, 이 새끼 만들어놨더니 진짜 혹하네 진짜. 야, 이 새끼를 어떡하나 이거. 그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지. 신이 날 빚었는데 이 새끼가 집에만 가면 진짜 이지랄하고 앉아있네. 야, 이 새끼를 내가 만들어놨더니 이거 어떡하지 이걸. 이 새끼.
어떻게 형벌을 내릴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장소가 너 못 건드릴 거야. 신이 자기 손에 묻을까 봐. 이게 도구로. 아이씨 이게 빼. 작아가지고. 아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끔 하는 사람들 계속 보내는구나. 좆대라고. 내가 직접 오기 힘드니까. 근데 창석이가 어느 부분에서 신을 이겼어. 힘들수록 많이 치거든. 아 선물한 거야. 손동작은 왜 하니? 아 미안합니다. 야, 이거 임마 나도 장동 모르게. 너무 과대평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아니 지금 이렇게 귀여워. 침대 위에 안경 닦입니다. 액정 닦개 정도 안 되냐? 안경 닦개냐? 아, 어쨌든 거의 요술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인간은 잔인하고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기 합리화한다라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신도 역시 인간의 선택이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낸다 선택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네. 그 저기 파이가 꾸며낸 이야기가 이성의 기초에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믿음에 관련해서 아까 소나나가 얘기한 것처럼 이성에 대한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으로 치환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화면 뽕이 이성이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뽕에 가깝다. 어느 철학자 맞아요. 그랬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민의 마약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무 상관없는 얘기 끌어온 건데 이거는 어쨌건 너무 화면 뽕으로 압도적으로 관객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3D 어떤 배경의 힘은 종교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하늘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강박적으로 하늘이 나오죠. 어.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막 바다 밤바다에서의 그런 막 영상미 이런 거는 실제로 그래요. 보신 적 실제로. 있어요? 네, 제가 그 몰디브로 이제 다이빙을 많이 갔는데 어. 처음 가서 신혼여행 밤바다- 거기로 갔죠. 신혼여행 말고도 많이 갔어. 말고도 많이 갔다고. 몰디브는 신혼여행이거든. 다이빙하러 많이 갔다고. 괌까지는 안 갔네요. 그래도 역시 감은 못 갔어. 괌은 못 갔지. 그 단계가 있거든. 가족화 단계가 있거든. 연인일 때는 또 푸켓으로 가요. 그렇죠. 연인일 때 푸켓 가다가 맞아요. 이제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몰디브 가고 가고. 가족 되면 괌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할배 되면 하와이 가거든. 근데 진짜 네. 처음에 너무 놀란 게 음. 거의 뭐 영화에서는 그런 걸 많이 과장하긴 했지만 진짜 거의 그 정도예요. 어. 밤바다에서 뭐 물론 아무 빛이 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죠. 까맣죠. 근데 이제 배에 떠 있을 때 배 조명 같은 걸 하나 켜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다 생물들이 그런 식으로 빛을 발해요. 너무 멋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 그거죠. 네. 그런 소나나가 봤던 그런 멋진 신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자연의 풍광을 이 영화는 전부 CG로 그렸거든요. 그 우리 작가는 동물 포비아가 좀 있잖아요. 저는 거대 자연 포비아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심해 같은 거 상상하면 뭐 무섭고 일어나? 약간 손이 땀 나요. 어. 그 해구 같은 거 있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거. 마리아나 해구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위압감을 좀 느끼고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갔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해운대였어. 근데 이제 모래사장까지만 보이고 바다하고 하늘하고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다 까만 거야. 그럴 때 있지. 근데 그때 확 내가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되게 쫄았던 기억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거대 자연 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고대인들 중세인들이 조금 더 종교라는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이유가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그쵸. 네, 호랑이로 대표되는 것도 사실은 자연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압도적인 자연의 힘. 거기 또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너무나 미천하고 그 조그만 배처럼 문명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뒤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영화 정말 품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되게 심오해요. 저는 10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한 두 번째인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표류하다 구조된 거, 그 멕시코 해안의 당도에서 살아난 것뿐인데 그 모든 이야기를 파이가 다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혼자였다. 처음부터 혼자였다. 근데 수많은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안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 그건 바로 생명을 놓는 일인데 네. 살려고 하는 상상들이 있거든. 군대에서 그런 경험 해봐요. 우리는 진짜 힘들 때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거든. 그래야 잊혀지니까 지금의 이 고통이.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졸음 운전할 때 야한 생각하면 그럼 깨어나잖아. 깨어나지. 그럼요. 깨어나지. 어. 단전에서부터 딱 그 느낌이 뜨끈뜨끈한 느낌이. 아 내가 이걸 왜 알았냐면 전경에서 이제 다장차를 타고서 이동할 때 한 지점을 정해주고 거기만 보라 그래. 뭐 의자에 그 이거 조여놓은 볼트 네. 그거 하나 딱 담배 정해놔. 자국 모이고. 그리고 아니면 맨 앞에 있는 TV의 모서리 하나 딱 정해줘. 거기만 보라 그래. 그럼 계속 한 2시간 3시간 이동할 때도 있는데 거기만 보고 있어야 돼. 미치는 거야 근데. 잠도 못 자요? 상상해야지. 못 자지 어떻게 가. 거기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겠다. 깜빡 졸면 바로 옆에서 죽탱이 날라온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잠 안 자려고 별 상상을 다 해요. 진짜 온갖 범죄도 다 저질러 머릿속으로. 그 자극적인 상상을 하면 할수록 잠이 잠이 깨니까. 깨니까.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이제 진짜 완전 변태적인 상상까지 가거든. 어디까지 가봤어요? 너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아, 난 뭐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그런 게 너 가장 아마 궁금해. 온몸이 끈적할 것이다. 오 마이 갓. 초식 동물의 습격. 개미할게 습격. 개미할게. 내가 되새김질한 거 제가 토하거든. 소연바닥이야 뭐야? 그냥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막. 여러 여성과 막 나 혼자 있는 상상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역치값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상상으로는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보통 저번 상상의 끝에서 이번 상상이 시작되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 영화 속에서 며칠인지 안 나오죠. 구조된 게 며칠만이라고. 그 이렇게 뭔가 배에다가 어. 그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 하나씩 표기는 하는데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상상의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재미있는 게 그 배 사고로 인해서 파이의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네. 파이의 성장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음, 그러면은 아예 파이가 태어났을 때 얘기부터 꾸며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동물원도 없던 걸 수 있어. 동물원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삼촌 없었을 사실 삼촌 이게 그쵸. 말이 안 되잖아. 음. 다리가 길고 뭐 상체가 커가지고. 근데 그 수영을 작가가 잘했다고. 삼촌 만나가지고 소개받고 온 거잖아. 맞아, 삼촌이 맞아. 그러니까 그 삼촌도 그냥 그 작가가 온 것도 다 자기가 꾸며낸 얘기일 수 아니 있어. 그 삼촌의 존재는 하나 그 삼촌의 어떤 유래 그 삼촌이 얘기한 걸 듣고 그 아버지가 프랑스 수영장의 이름을 따서 그런 것도 다 그냥 파이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다면 파이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절대자에 되게 가까이 간 사람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게 그 파이가 배에서 이제 계속 자기 그 일기 구조 일기 같은 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스토리를 거기에다가 쓰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구조되면 영화 만들려고 썼는데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다 퇴짜 맞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작가가 와서 달래니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건 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현실로 믿느냐에 관한 얘기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를 무슨 반전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반전? 마지막에 그 두 파이가-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가 현실이고 아. 사실 이 영화는 거대한 반전 영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근데 되게 반전처럼 크게 와닿기는 했어요. 네, 와닿기는 했지만 반전 영화는 아니다. 그게 반전 영화 되려면 네. 그 캐나다 작가 이야기 끝날 때 네. 문이 착착 잠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먹은 사람의 맛을 나는 줄 그게 반전이지. 이렇게 하면 반전 영화지. 괜찮은데? 그리고 뭐 가스 같은 거 틀고 막 이제 자기 방독면 쓰고. 아까 전에 먹었던 음식 맛있었어?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담 사이코가 됩니다. 나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 소름 끼쳤어. 지하실 문 여니까 파커가 슬금슬금 나와. 아니 반은 파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때 먹은 사람 고기 맛을 잊지 못했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뭐지? 노인을 위한 나라 나라 없다? 무서웠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 야, 저는 거기 시기는 안 나오는데 왜? 아니 저는 그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못 봤던 게 네. 하비에르 바담이 네. 이거 들고 나오잖아요. 총 같은 거. 빵 뚫리는 네. 거 뭐야 그거. 가스총 같은 그게 거. 동물 유압기 도축할 때 같은 쓰는 거죠. 거예요. 그거 나오자마자 껐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영화 시작이야. 본격적인 영화 시작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들고 나오는 순간 바로 뭐 이거 못 본다. 그 비주얼 자체 엄청 충격적이긴 바로 하죠. 껐다는 건 네. 거의 권호중 씨 본 거예요. 권호중 씨가 만든 CF 있거든. 그거 본 거야? 그냥 그 정도 본 거예요. 되게 닮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권호중 씨 등장하고 끈 거예요. 네. 야, 이 정도면 영화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어디서 영화 봤다고 얘기하면 안 못 됩니다. 봤습니다. 못 좀 봤는데 영화예요. 도입부에서 너무 무서웠다. 파이가 가족 소개하면서 와이프가 문 닫는데 왔어 리차드 파커.
라고 하면서 하면 진짜 또 반전 영화가 돼.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펴는 거지. 기지개를 왔어. 야! 그래서 그건 묘한 자세인데. 그럼 캐두먼이 되겠는데요. 그 정도 돼야 반전 영화. 그래, 그게 반전 영화지. 이 영화는 함의 영화다. 뜻을 품고 있는 영화다. 네. 그 마지막 반전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뱀파이어의 인터뷰 생각난다. 그렇지? 그치. 진짜 오래된 영화긴 한데. 진짜 그 영화도 한번 하면 좋고. 근데 소문선 그 뭐지? 네. 살인마 나오는 건 안 무섭다면서요? 원래 안 무서워 하는데 어. 그거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귀신으로 보였어? 그걸 아니 그거 귀신보다 더 무서워 솔직히. 그 도구를 들고 나오는 순간 이 생경함에서 오는 공포가 있거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썼으면 계속 봤을 수도 어. 있어. 맞아요. 네. 뭐 아니면 전기톱 이런 거는 보겠는데 저기서 갑자기 전기톱을. 전기톱으로 머리 뚜껑 따는 거는 이러고 보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그거 아는 거잖아. 근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내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근데 그런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경한 살인 도구를 만든 거지 감독이 사실. 사실 여기 나오는 파이나 저기 노이나업에 나오는 하비에르 바르뎀은 둘 다 약간 인간보다는 다른 존재예요. 그쵸. 신에 가까운 존재예요. 음. 그러니까 우연성이죠. 노인을 위한 이 영화는 나중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소문선 볼 수 있을까? 못 보는데. 근데 그거만 넘어가면 아, 그래요? 이 영화 너무 재밌어. 근데 그 막 찾아다닐 때도 엄청 쫄리잖아. 몰라 쫄리지. 개 쫄리지. 미칠 것 같아. 나 영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원작 소설 찾아보고 그랬거든. 저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자, 그 부분 다음 주 주제는 좀 끝까지 치닫는 영화 특집 해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딴다랑 노인업, 좋아요. 노인업,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고 싶은데 손문선이 못 본다니까. 소문선 어떻게 한번 제고해 볼 수 있겠어요? 보는 거요? 권호 중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웃길 거야 진짜. 그럼 웃기기 시작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좀 무서운 영화 보는 법을 조금 이제 좀 터득해가지고 네. 끊어서 보면 네. 되니까. 일단 이제 날씨 좋을 때 한강에 나가가지고 그게 더 무서워요. 야구장이다고 생각하고 그 맥주 건이다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생겼잖아 맥주 건이랑. 그렇지, 그렇지. 맥주 싸주는 건이랑. 네네. 그러면 다음 주는 그렇게 합시다. 술래잡기 노래 하고 있는 거야. 이마 이거 되면은 아웃인 거지. 무서워. 그럼 그렇게, 끝까지 간다랑 너무 좋지. 끝까지 간다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끝까지 끝까지 가면 너무 재밌어. 네. 이 영화는 한국 스릴러에서 탑 3에 들어갑니다. 네. 뭐 파국 특집 해도 말은 맞겠다. 파국이 더 어울린다. 오케이. 영화도 정해놓고 마음 편하네. 네. 자, 파이 알겠습니다. 이야기 점수 자, 주세요. 마지막 총평하고 점수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영상미가 똑같아요. 영상미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 이렇게까지 많이 해석될 수 있는 영화가 됐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 감독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칠을 한 거예요. 네, 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오랫동안 거기를 한 배에서. 근데 원래 그 포장 잘하는 게 이한 감독의 능력이에요. 사실 어떤 장르도 브로크백 다. 마운틴 같은 경우도 별 얘기 없어. 사실 별 얘기 없어요. 그냥 남자와 남자의 사랑으로 한 것도 사실 그 남녀의 사랑으로 하면 그냥 아주 너무 뻔한 심심하니까. 러브스토리야. 근데 그거를 산 배경으로 해서 남자와 남자 이야기로 포장을 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가 돼버렸잖아. 아름다운이 아니라 아름다운이야. 아름다운 얘기한 거야 나. 아름다운 출신이야. 아람다 출신이에요? 아름다 출신이야? 거짓말. 나 아람다 출신이 나 아람다 단장 출신이에요. 오늘 뭔가 그 저게 단장 돌았나 저게. 단장 왜 의상이야. 저래 저거. 갑자기 부심. 의상은 응원단장 의상인데 지금. 단장 의상이야 단장 의상. 왠지 아람다는 상이 아니에요. 아름다는 어떤 상이어야 되는데? 아람다는 초식 동물 안 봤는데. 안 받아. 야, 용맹해야지. 안 돼. 이 초식 동물 중에 용맹한 동물들 많아. 개미할긴 아니야. 얼마나 용맹하게 하는데. 존나 용맹하게 빨잖아. 개미 존나 빨잖아. 그 혀가 얼마나 빠른지 알았냐? 너무 오래 걸려. 근데 혀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야 이거 영화가 메타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얘기도 메타포로 나오네. 구석구석 저것도 한번. 그게 맛을 손가락일 보여줘야 수도 돼. 있어. 그 혀가. 쟤는 진짜. 이게 초식이 이제 초식 이름. 마지막에 우리 항상 왜 이러는 거지? 제일 조심. 아니 제 이조심. 세 번째 손가락 왜 들어? 나는 여러분
매운 말씀입니다. 나는 비유와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늘 비유와 메타포를 사용하고 나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아. 난 늘 비유와 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아 손가락. 아 근데 손가락 그 놀림이 두 눈에 너무 그 와중에 빠르지 못했어. 봤어. 초식마저 이제 저 평가를 받습니다. 손놀림이 어떡하지? 언제 둔하다. 한번 기량 보여주지? 아, 내 기량 언제 한번 발휘하지? 아, 초식이 이제 초단 동물. 몸뚱아리 익숙하게 하나도 없어. 손가락 봐서. 아. 하나도 없어. 있어도 니들한테는 안 쓸 거야. 그 고급 기술 어떻게 니들 같은 애들한테 쓰지? 그 저기 일본 가서 그 양반한테 가르침 좀 받아요. 그 골드핑거 아저씨. 마스터 있어요. 골든핑거. 그 아저씨 오른손으로 악수 안 해요. 네. 영업용이거든. 되게 좋아해. 진짜 왼손만 써. 오른손 잡인데 일상생활은 전부 왼손으로 해. 아니 마치 그 인도 사람들이 오른손을 그치. 안 쓰고 왼손만 쓰는 것처럼. 신성시대 있구나 오른손은. 골든핑거니까. 아, 부상 위험도 있고. 부상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럼요. 전문직이에요. 전 일본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골든 마우스보다 훨씬 따기 힘들어요. 골든핑거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6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수가 좀- 낮아요 점수가? 점수가 많이 낮아요. 저는 이렇게 빙빙 너무 심하게 꽂아놓은 그렇구나. 느낌이 들어서 아니 왜냐면 지역 가야 되거든. 영화가 먼저 깠어. 그게 딱 삐진 거지. 똑같은 삐진 거지 지금. 아니 되게 평범한 이야기를 지가 꽈야 돼요. 먼저 까놓으니까. 용납사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 이런. 꼬는 푸는 맛이 꼬았던 걸 푸는 맛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개취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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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말씀드렸죠. 제 인생 영화고요. 아직까지도 최고의 영화를 꼽으라면 이 영화를 거의 꼽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오래전이라. 라이프 오브 파이 소설을 먼저 읽었는지 영화를 먼저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둘 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여태까지 본 작품들 중에서 책보다 나았던 영화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유일하게 책만 하다 거의. 물론 책과 책이 동등하다. 물론 책이 좀 더 재밌지만 거의 책과 비슷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미 면에서는 책에서 내가 상상했던 그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구현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점입니다. 그 책으로 봤다가 영화를 보면은 되게 깜짝 놀라는 게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거의 그대로 구현되거든. 영화를 보면 잘 만든 영화들은 내가 양들의 침묵에서 그 경험을 처음 했는데 양들 친구. 너무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내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림이 영화하고 거의 부합하는 거야. 책으로 먼저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그쵸 많지 거의 않아. 실망을 거의 많이 대부분 하게 실망해. 되죠. 대부분 실망해. 그래서 욕도 많이 먹게 되고 맞아요. 영어로 만들어지면. 저는 일단 이 영화를 그때 그러니까 개봉할 때 영화관에서 봤는데 사실 이때 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초반에 좀 졸리긴 해요. 그래서 졸려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눈을 떴는데도 계속 바다네 또 바다네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났는데 계속 바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 하면서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끝이 났던 영화였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저도 인생 영화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해석이 많은 것도 좋았고 내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감정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9점. 저도 예전에 이 영화를 이제 핸드폰으로 보다가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네. 그때 넷플릭스로 봤나 그랬을 거예요. 그 잠이 들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핸드폰이 여자친구 머리에 맞은 적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아파. 특히 이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잖아요. 존내 큽니다. 이게 무겁고요. 예. 정수리를 딱 찍혀가지고 그때부터 핸드폰 별칭이 리차드 파커요. 여친 죽일 수 있는. 그때 내가 사례도구야. 갤럭시 폴드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지금 미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한 감독은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와우장룡 무협입니다. 브로크백 마운틴 멜로죠. 네. 새끼 오. 이한 감독 영화예요. 헐크. 아. 지금 생뚱맞다 새끼는 진짜. 헐크는 좀 응? 헐크는 좀 헐크는 좀 물론 망했습니다. 망했어? 어쨌든 폭망했어? 슈퍼히어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오. 최근에 제미니맨이라는 영화 만들어서 말아먹었죠. 폭망했지. 요즘에는 좀 감을 잃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양반 초기 작품 있어요. 결혼 피로연, 센스 앤 센서빌리티, 음식남녀, 쿵우 선생 이 네 작품은 거의 명작이다. 그리고- 센스 앤 센서빌리티면은 음. 벌써 언제적 영화입니까? 그게 와. 1995년 영화입니다. 와. 네. 그리고 새끼가 2007년 영화. 새끼 그리고 브로코백 마운틴, 와우장룡, 라이프 오브 파이까지 다 명작이다. 타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영화 두 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근데 온갖 그때 장르 영화 다 다 썼어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약간 급격하게 소진됐어. 모든 영화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레토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가한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재미니맨도 대놓고 아빠하고 아들 얘기예요. 액션 너무 영화. 단순하게 갔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한 감독 영화 같지 않았어. 이한 감독이 라이프 오브 파이 때 3D 그러니까 그 3D CG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맡긴 건데 이한 감독은 이런 식의 액션물을 별로 어울리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한 감독 정점에 오른 영화라고 생각해요. 와우 장룡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제 호불호랑은 상관없이 저도 사실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직관적으로 와서 박히는 영화 좋아하지. 그래요. 저는 와우 장룡 같은 영화는 오히려 함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대놓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라이프 오브 파이류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10점을 드릴 수밖에 없다. 너무나 완성되어 있고 특히나 이 영화 지금 3D TV 같은 거 만들고 나서 테스트용으로 아직도 이 영화 돌려요. 그럴 것 같아요. TV 왜냐면- 사는 데 가면 틀어 그 장면, 맞아요. 그 섬 장면 계속 나와. 계속 나오죠. 어. 왜냐하면 3D 효과는 움직이는 화면보다 고정돼 있는 화면을 볼 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처음부터 CG로 다 그렸기 때문에 3D로 만들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미학적인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거기다가 그 안에 좋은 원작을 가지고 수많은 함의를 넣어서 관객에게 생각을 유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게 인생이랑 종교라는 거대한 오브젝트라는 점에서는 아 이건 뭐 거장의 솜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0점. 작가님. 네. 저는 되게 이상하게 저도 극장에서 봤을 때 잤거든요. 너무 아, 무서워. 그쵸, 그리고 그쵸. 저는 일단 시작부터 제가 극장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이거 뭐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아, 첫 장면 이게 좀 그렇긴 너무 하죠. 길었어요. 어. 뭐야 오빠 이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동물의 왕국이야? 이랬는데 그게 너무 길었고 제가 무서워하는 막 동물들이 나오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매료됐던 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바다 이 수영장 물이랑 물 밑에서 찍어가지고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파랑색, 바다, 하늘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 약간 의상도 그래서. 좀 저는 파랑색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네일 아트도 파랑이다. 그러니까 땅물 바람 흙 같은 이제 그 황토 색깔 옷 아니면 땅물 바람 중에 하나를 입고 아, 오거든요. 5대 항상. 원소 색깔을 안 벗어나는구나.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네. 저 색깔 정도는 아니면 하늘 자연이죠. 색깔, 물 색깔. 아 그랬구나. 캡틴 플래닛이네. 캡틴 플랜. 땅물 바람. 물마음. 아무튼 저도 영상미 때문에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영상미로 영화를 보지 않거든요. 좀 어, 서사에 좀 서사나 좀 집중해서 보는데 영상미 때문에 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동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되게 이상하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동물 공포증이 조금 사라진 건지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좀 쭈삣쭈삣하긴 하는데 그때보다는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보단 좀 나아졌는데 여전히 좀 무섭긴 해도 영상미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저처럼 혹시 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저는 8점입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한 네 번째 본 것 같은데 많이 보셨네요. 세 번째 네 번째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본 영화를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는데 좋은 영화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좀 내 취향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막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영화를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보고 나면 중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좋은 얘기 존나 보고 싶더라고. 단순 명료, 상쾌한 영화. 중화시키고 싶어서인지 보는 내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생각하게 하는 재미는 있는데 영화적 재미를 단순히 그 생각하게 하는 재미로
이게 치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영상미도 너무 좋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영화적 재미는 아니에요 사실. 평소에 내가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영화적 재미예요. 아 진짜요? 저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한도전 짝특집 존나 봤어요. 이거 끝나고 짝특집 몰아봤어요. 극단적인 웃음을 5분 그거밖에 안 나는데. 레전드거든. 아 진짜 이게 약간 존나 웃겨 진짜. 이게 취향의 영역이라는 게 진짜 영화가 네. 느껴지는 맞아요. 게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영화가. 저도요. 이렇게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재밌어 한다는데? 점수 다시 매기겠습니다. 이상하다. 최애 아니, 영화인데 뭐. 이 영화의 영화적 재미랑 멋진 하루의 영화적 재미가 많이 안 다르거든요. 희한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이 다릅니다. 네. 일단 저는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 뒤섞였는데 잘 이렇게 뭐 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영화 영상미도 있죠. 동물 나오죠. 거의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요? 3.14. 원주율. 아니야 우리 소수점 한 자리밖에 안 인정. 3.1점을 해줘. 잘 살렸다. 잘 근데 살렸다. 이거 내가 진 것 같아. 이거는 3.1 그래도 이거 스고이가 영어 더 포함 안 돼. 낮아요. 왜냐면 나도 3.14 생각했는데 2점보다 높잖아. 맞아요. 스고이가 더 낮아요. 줄 거면 1.14로 줘야죠. 어. 곱하기. 이건 우리 3.1 하나 좀 아, 주면 0.314로 하겠습니다. 0.314. 네. 아, 4번을 봤는데도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선수 타율 같네요. 0.3. 3할 1푼 4리. 네, 아, 3할 타자. 그 팀에 필요한 선수예요. 네. 끝났어요? 끝났나? 거업됐죠? 나도 네, 다 했어요. 했어요. 10점 드렸고. 나 지금 방금 인터넷 보다가 이걸 찾았는데 내면에 숨겨진 성적 욕구 불만 테스트래요. 네. 오, 해보자. 해볼까요?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정민이 형 마음 떠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한번 알았어. 알았어요. 해줄게요. 해줄게요, 털보 씨.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냥 들러리 서줄게요. 재밌잖아 이런 거. 자, 4개의 입술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키스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입술을 고르세요. 자, 골라보세요. 4개의 입술을 그냥 부위별로 보내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여자의 입술이네요. 아 그냥 뽀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1번이요. A. 아 C? 빨리 결정하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요즘 오디오 방송에서 뭐 하는 짓거리지? 아 오디오 방송이구나. 어. 아 그러니까 빨리 골라야지. 아, 저는 C로 갑니다. C. 저도 C. C. 자, 오, 창성. 우리 뭔가 통해요 언니. C. 아, 내가 좋아하는 입술? 응. 키스하고 싶은 입술. 아, 다 A, B, C, D. 저도 A 아니면 B인데. B. 저는 그래도 약간 강렬하게 저도 B 가겠습니다. B. 자, 두 사람 A요. B. A 하나. 그럼 제가 아무도 없는 D를 갈게요. 왜요? 그래야 4개를 다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B는 아니 그냥 한 대 취향 닥쳐. 말해주세요. 저는 사실 근데 입술 가지고 따지진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D가 맞는 것 같네요. A 누가 골랐죠? 저요. 성적 욕구 불만이 80%. 오 역시. 요즘 좀 언제 역시. 쉰다 했어. 그지. 얘 요즘 많이 힘들어. 아, 마지막에 붙은 말이 굉장히 코로나 인상적이에요. 때문에 클럽 못 가가지고 마지막 말이 이거 경솔한 이름도 모르는 남자랑 해야 되는데 지금. 경솔한 행동은 삼가하고 어른스럽게 욕구를 해소하세요라는 말이 네. 오래 사귄 연인이 있다면 평소와는 다른 자극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 네, 저. 성적 욕구 불만 20%. 기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를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평소에 자주 해소해. 아 그리고 불만이 없구나. C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용두질 적당히 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C 성적 욕구 불만 0%. 뭐야 우리? 둘 다 0이야?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오, 나 여기서 털어서 그런가? 쟤는 입으로 털면 해소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정민이 쟤는 이거 다 해소하고 가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엄청 요조승려서 남겨두면 안 돼. 집에 갈 때. 자 D가 성적 욕구 불만 100%라 그러네요. 오. 쓰레기네 이거. 음. 안 맞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드러내 주세요. 100% 드러냅니다. 네. 네, 자 들어봤고요. 점수하고 총평까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안 보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기가 저는 조금 그런 게
야 이것도 좀 취향 타는 장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보고 막 해석하고 막 이런 거에 약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환멸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제가 좀 그렇게 생긴 게 제가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뭐죠? 그 우리나라 영화? 뭐. 여기까지 간다요? 아니 무라카미 준 아니 저 어? 무라카미 아 곡성. 곡성. 무라카미 준. 무라카미 준은 누구야?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상실의 시대에 훈도 싣고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 아니 무라카미 준이요. 옷을 다 상실해가지고. 그 무라카미 우리 그 일본어 교수님 이름이거든. 어쨌든 그 곡성 저 재밌게 봤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막 그거 갖고서 해석 가지고선 서로 논쟁 붙는 거 보고 그 영화 정 떨어졌거든 나는. 맞아요. 그건 이제 영화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의 행태에 난 너무 그게 아 너무 막 그 잘난 척하는 느낌 이런 게 너무 강해. 지적 허세, 지적 허영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심해서 그 되게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꼬라지를 못 보겠더라고. 그럼 이건 지적 이기심인데? 그지? 아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러면 나는 싹 빠지고 싶은 그런 느낌. 싸우는 건 정말 세상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그때 그랬어 근데 거의. 많이 그랬어. 아 근데 저는 이제 영화 점수를 6점이라는 점수로 낮게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보셨다면 저는 무조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래도 이 영화 정도에 대해서는 나도 싫었다 좋았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영화 정도는 보고 나서 나는 별로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한 번은 봐야 되는 어느 정도 오다 가다는 한 번은 어디선가 분명히 영화 얘기할 때 이 영화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쵸. 영화라서 그래서 안 보셨다면 그래도 저는 점수 낮게 줬지만 그래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영화 만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아 오셨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영화는 아닙니다. 저는 만나기 어려울 영화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극장 재개봉이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것도 괜찮다. 극장 제대로 된 3D 극장에서 보고 싶어요. 만나기 어려운 영화죠. 점수 0.313. 제정신이 아닌 영화야. 이게 인생 영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재개봉 한 번 하긴 했어요. 2018년도 4월에 재개봉을 한 번 했었네요. 난 이건 약간 연례 행사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 특히나 이제 그 용화맥이라 그래가지고 용산 CGV IMAX 집착하시는 분들 그쵸. 있잖아. 맞아요. 있죠. 나 이번에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 TV를 잘 샀다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좋은 맞아, TV인가 봐요. 그러셨겠다. 큰 걸로 TV? 샀거든요. 큰 걸로 몇 인치입니까? 어? 몇 인치예요? 78인치인가? 75인치인가? 근데 TV라도 커야지. 큰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커야지. 너 씨,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제 알아가는 중. 뭘 알아? 그래서 네가 손 잘 못 쓰는 거. 따라 나와. 오늘 욕하면 민기한테 전화해. 아, 남편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금기어다. 이 아저씨 이제 무드를 깨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마지막 장면에 남편 들어왔어 지금. 가족 다 들어왔어. 싱글 시간 라이프인데 걸립니다, 갑자기 또 컷깨니까. 야 말싸움하다 밀리면 그냥 남편 얘기하면 되겠네. 무조건 이기겠네 그러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머리 쪼이는 그것만 거. 얘기하면 아마 애기 이름까지 알아내면 그건 최고일 겁니다. 현타 오게. 창성아 인스타 찾아봐라. 찾아드릴까요? 그런 것도 금방 찾는데. 순식간에 찾지. 창성이 거의 뭐 사이버 탐정이에요. 이 새끼는. 우리 애는 건들지 말자. 근데 뭐 내가 애를 건드리려고 이름만 얘기하는 건데. 이름은 얘기할 수 있잖아.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자꾸 내 입에 정조대를 채우려고 해가지고 입에 정조대.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네. 남편 이야기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수 다 줬죠? 네. 저도 이 영화는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고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룩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